사상 초유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는 면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추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약 1년 동안 코로나로 보호자를 잃은 어린이가 12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후유증, 롱 코비드의 의학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딸의 이사와 아들의 통학을 돕는 일에 경찰 경호 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한인 여성 종업원을 공격한 흑인 관광객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상원이 부채 한도 한시 인상안을 통과시켰죠. 사상 초유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는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추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은 어제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오는 1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4,800억 달러 늘리는 법안을 찬성 50표 대 반대 48표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은 50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공화당은 50명 전원이 반대 또는 기권했습니다.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에 앞서 실시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투표에선 공화당 11명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정작 법안에 대한 본투표에선 단 한 명도 민주당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본투표를 진행하는 것엔 동의했지만 법안에 대해선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어찌됐든 오는 18일께로 예상됐던 연방정부의 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는 일단 벗어났습니다. 하원 표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남았지만 하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서명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가 협상에선 여전히 진통이 예상됩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활용하면 공화당 협조 없이 민주당 자체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시간이 부족하고 횟수도 연간 3회로 제한된 만큼 이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투표가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방문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회의 한 건설 현장에서 연설을 통해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 바이든 대통령은 1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강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부 반발 움직임도 있지만 동참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방접종 요구사항이 어려운 약이라는 걸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에겐 인기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겐 정치라면서도 하지만 백신은 생명을 구하고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미 전역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됐지만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강화해 왔습니다. 로렌스 코스틴 조지타운 대학교 공중보건 전문가는 백신 의무화가 좋은 정치적 전략이면서 공중보건 전략이라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약 1년 동안 코로나로 보호자를 잃은 어린이가 12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이 커가면서 장기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원 수전 힐리스는 어제 한 소아과 전문 의학지에 발표된 논문에서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부모를 잃거나 고아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 1차 돌봄 보호자인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가 12만 63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살집을 마련해주는 등 2차 돌봄의 주체지만 모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하는 2차 돌봄의 주체 조부모를 잃은 경우도 그중 2만 2,005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힐리스 연구원은 코로나로 인해 고아가 된 어린이들은 미국을 강타한 코로나19의 피해 중 가장 슬프고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심각한 피해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라며 이런 어린이들이 느낄 상실감과 고통의 경험에 잘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코로나 방역의 비상사태에서부터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미래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서 이 점을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CDC와 왕립 런던 칼리지, 하버드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대학교의 협력으로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 뒤에도 여러 증상들 때문에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후유증, 롱 코비드의 의학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제 세계보건기구 WHO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후유증, 롱 코비드를 코로나19 감염 후 설명할 수 없는 적어도 하나의 증상의 후유증이 3개월 이내 발생해 최소 2개월간 지속되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롱 코비드 증상은 코로나19 감염 중에 시작되거나 환자가 회복된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속적인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피로와 호흡곤란, 인지장애가 있고 이외 가슴 통증이나 후각 또는 미각의 이상, 근육 약화, 심장 두근거림 등이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아직 롱 코비드를 앓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다면서도 옥스퍼드 대학이 27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생존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37% 이상이 최소 한 가지의 장기 후유증을 겪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버드 대학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당뇨병과 신경질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높고 65세 이상에서 후유증이 많이 보고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영국 의학 전문지 란셋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코로나19 생존자 가운데 중증을 겪은 20에서 30%의 환자와 치명 단계에 이른 54%의 환자는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롱코비드가 평생 지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란셋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롱코비드 후유증을 앓는 환자의 비율은 6개월 68%에서 12개월 49%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장기간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못한 집주인들에게 최대 12개월치의 렌트비를 지원합니다. 어제부터 뉴욕주 렌탈 지원 포털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총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랜드로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장기간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못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에게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입자가 뉴욕주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거부해 렌트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세입자가 뉴욕주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거나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의 공정시장 렌트비의 150% 이하로 임대된 유닛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2020년 3월 1일 이후 연체된 렌트비를 서류로 제출해 증명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배분되고 세입자가 미납한 렌트비의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20채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45일 이내에 신청하는 집주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어제부터 뉴욕주 렌탈 지원 포털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딸의 이사와 아들의 통학을 돕는 일에 경찰 경호 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조사국은 어제 관련 의혹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뉴욕시 조사국은 어제 47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딸의 이사와 아들의 통학을 돕는 일에 경찰 경호 인력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의 딸 키아라가 브루클린의 아파트에서 시장 관저인 그레이스 맨션으로 이사하는 것을 돕는데 뉴욕시장 경호팀 소속 경찰관들과 경찰 승합차가 투입됐습니다. 경호팀원들은 또 드블라지오 시장의 아들 단테이를 뉴욕시에서 커네티컷주 소재 예일대까지 차로 데려다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호팀이 뉴욕시 내에서 단테이를 이동시켜준 사례도 담겼습니다. 또 뉴욕시가 2019년 대선 경선에 도전한 드블라지오 시장의 선거 유세 경호에 32만 달러를 지출했지만 드블라지오 시장 측은 시정과 무관하게 사용한 이 돈을 아직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폭로해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보고서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회견에 동석한 뉴욕 경찰의 경호 책임자 존 밀러도 이번 보고서에 부정확한 내용이 너무 많아 말 그대로 놀랐다면서 지난 8년간 드블라조 시장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위협이 경찰에 308건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거릿 가넷 뉴욕시 조사국 국장은 뉴욕 경찰이 시장의 자녀들에게도 적법한 경호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고 경호 인력을 지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한 조사에서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나서서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대답한 미국인이 무려 63%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미군 파병 지지율은 2018년에 비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어제 공개한 미국 중산층의 외교정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공격당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미군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큰 지지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는 63%가, 러시아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을 공격할 경우는 59%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도 52%가 미군을 보내 방어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미군 파병 지지율이 2018년에 6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지난해 58%에 비해 5% 증가했습니다. 또 미군이 대만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2020년에 41%에 비해 크게 증가해 처음으로 과반이 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57%는 미국이 군사력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미군의 해외 주둔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해외 미군 주둔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78%, 아프리카 73%, 남미 73%, 유럽 71%, 중동 68%의 비율로 찬성했습니다.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한인 여성 종업원을 공격한 흑인 관광객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업원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건데 레스토랑과 종업원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3급 상해 등의 혐의로 맨하튼 형사법원에 기소된 케이타 랭킨과 티오니 랭킨, 셀리 루이스 등 피고인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이들은 지난달 16일 맨하튼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커마인스에서 한국 출신 여성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는 뇌진탕 증상과 함께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하비에르 솔라노 변호사는 폭행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여성 종업원이 흑인인 피고인들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레스토랑과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 상황이 찍힌 동영상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레스토랑 측은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모두 유색인종이고 사건 당시 인종차별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여성 종업원도 성명을 통해 자신이 인종차별 욕설을 했다는 주장은 폭행보다도 더 황당한 공격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에 따르면 뉴욕 관광을 온 피고인 3명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고 실내 테이블로 안내됐지만 피고인 3명의 동행자인 남성 2명이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해 실내 입장이 거부되면서 마찰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뉴저지 저지시티에서는 9층 높이 건물에서 뛰어내린 남성이 차량 지붕에 떨어져서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경찰은 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남성이 경찰 조사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포스트 등 언론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20분쯤 한 남성이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저널스퀘어에 주차되어 있던 BMW 차량 지붕 위로 추락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행인은 엄청난 굉음을 들었고 처음에는 사람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차 뒷 유리창이 갑자기 깨져서 폭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즉시 현장을 신고했고 차 위에 떨어진 남성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한 행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팔이 완전히 꺾인 남성이 도로에 드러누워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지역의 도로를 일시 폐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며 이 남성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고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의 한국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형제자매 방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2021 세계 한인회장 대회 중 정부와의 대화에서 한국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야겠지만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형제 자매까지 격리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몬태나주 옐로스톤 법원은 어제 일시적으로 낙태금지법 시행 잠정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8월 가족계획연맹은 새로운 낙태금지법이 몬태나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몬태나주 낙태금지법에는 임신 20주 이상부터 낙태금지, 낙태약 이용 제한, 낙태시술 제공 시 부모의 초음파 검사 희망 여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을 진행한 마이클 모세스 판사는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낙태금지법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낙태 환자들이 헌법적 권리를 잃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가 카운티 교도소에 서류 미비자를 수용하고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커미셔너 보드는 6일 그동안 이민 세관 단속국이 체포한 서류 미비자들을 해켄색에 있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받는 계약을 공식 해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그동안 이민 세관 단속국이 체포한 서류 미비자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하고 한 명당 하루 $110씩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프로 농구 선수 18명이 가짜 의료 청구서를 내고 $250만 달러에 달하는 NBA의 의료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은 어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로 진료받지 않은 병원 진료비와 치과병원 진료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NBA 의료 보험금을 타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소된 18명은 대부분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활동한 선수들로 로널드 글렌 데이비스, 토니 앨런과 같은 유명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리겠고 40% 정도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